안녕하십니까. 에듀ong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제3회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 동영상 복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영상을 보고 토글 스위치를 ON할 경우 부저와 적색 등의 상태를 ON, OFF로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기호까지 표시를 해줬네요. 토글 스위치는 TG, 그리고 부저는 BZ, 그 적색 등, 레드 램프죠. 그래서 아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초의 차단기를 올립니다. 차단기를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어요. 자, 그 상태로 토글 스위치에 손을 딱 갖다 대면서 어떻게 돼요? 영상이 끝나버리죠. 그래서 토글 스위치를 올리기 직전에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동영상을 보지 않고도 풀 수가 있는 문제 중 하나였죠. 그래서 요지는 문제에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 문제를 한번 더 읽어보게 되면 다음 영상을 보고 토글 스위치를 ON 할 경우 부저와 적색 등, 레드램프죠. 적색 등의 상태를 ON, OFF로 표시하시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회로도를 줬어요. 회로도를 주고 문제에서 그 요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사실 영상 보지 않고 빠르게 해독하는 분들은 이미 답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래도 해독을 한번 해보자면 여기에 일단은 전원을 넣을 건데 전원을 놓기 전에 제가 토글 스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영상이 있어서 알려드리긴 했는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요 토글 스위치라는 거는 뭐냐면은 원리는 셀렉트 스위치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렉트 스위치라는 게 선택 스위치, 셀렉터,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위치의 방향을 선택한다라는 뜻인데 접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헷갈립니다. 접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셀렉터 스위치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요렇게 접점이 있으면 요 녀석이 C 접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제가 ON, OFF라고만 한번 해볼게요. ON, OFF. A, B로 하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접점이 이렇게 중립에 와 있는데 자, ON 시키세요 하면은 딱 붙이는 겁니다. 왼쪽에 딱 돌려버리는 거예요. 셀렉트 스위치 왼쪽에 딱 붙이면은 어때요? 붙인 상태에서 제가 손을 떼더라도 딱 붙어서 있습니다.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즉 제가 한번 딱 돌려버리면 다시 지가 알아서 중립으로 돌아오지 않고요. 딱 선택되어 머무는 겁니다. 반대로 오프로 돌려도 오프로 이렇게 돌리더라도 선택되어 있는 거고 다시 중립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걸 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푸시 버튼 스위치는 어때요? 흔히들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PB 또는 PBS 이렇게 표시합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라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A 접점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푸시 버튼 스위치 A 접점을 제가 ON 시킬 거예요. 그럼 딱 누릅니다. 그럼 손을 딱 눌렀을 때는 요 접점이 딱 붙으면서 통전을 시키죠. 근데 손을 눌렀다가 떼면 어떻게 돼요? 이 푸시 버튼 스위치 내부에는 스프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력에 의해서 얘가 손을 떼게 되면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즉 PBS라는 거는 누를 때 통전되고 손을 떼면은 끊어져 버린다. 이렇게 보면 되죠. B접점은 반대로 처음이 노말 상태가 붙어 있는 거니까 노말 상태에서는 붙어 있지만 손으로 누르면 떨어지죠. 근데 손을 떼면 마찬가지 원래 노말 클로즈 상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렇듯이 푸시 버튼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기 유지 접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즉 여기 옆에다가 뭐 예를 들면 MC-A 접점을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릴레이 A 접점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기 유지 접점이 별도로 설치되어야지만 푸시 버튼 스위치를 스위치로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이 자기 유지 접점이 없다면 인칭 스위치가 되어버립니다. 누를 때 동작, 떼면은 이제 차단. 하지만 요런 토글 스위치 같은 경우는 셀렉터 스위치랑 원리가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 토글 스위치는 ON 시키면 지가 딱 붙어서 그냥 지가 알아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거야. 오프 시키면 다시 떨어져서 지가 알아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회로도만 봐도 딱 티가 나죠. 이 토글 스위치는 자기 유지 접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푸시 버튼 스위치면 여기 옆에 자기 유지 접점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유지가 되는 건데
토글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규 접점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도 똑같은 내용 설명을 했었는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후 강의에서 제가 뭐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글 스위치는 동작시키면 탁 붙어 있다.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동작을 시켜 볼 겁니다. 토글 스위치를 온 시키면 요 부저와 레드램프가 온이 되냐 오프가 되냐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원을 넣어야 되겠죠. 자, 최초의 차단기를 탁 올립니다. 그 밑에 아웃라인, 위에 인라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아웃라인 쪽의 전원은 모두 이렇게 들어온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인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전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선은. 자, 각 접점의 윗단까지 전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요. 이 접점을 이제 보아하니 토글 스위치 처음에 오프 상태입니다. 오프 상태. 오프 상태라는 건 접점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통하지 못해요. 그리고 요 MC도 뭐야? A 접점이기 때문에 열려 있죠. 전원이 통하지 못해요. 그러니 차단기만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토글 스위치를 올릴 겁니다. 토글 스위치를 온 시킬 거예요. 스위치를 올려서 온 시키게 되면 접점이 붙어주겠죠. 자, 붙어서 요거는 푸시 버튼 스위치가 아니고 토글이기 때문에 붙어서 지 혼자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전원이 이렇게 쭉 통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MC를 온 시킬 거고요. 부저를 온 시킬 겁니다. 자, 그럼 부저는 우선 이제 답이 나왔네요. 토글 스위치 온 시키면 부저는 온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MC 전원이 온 했기 때문에 MC A 접점이 어떻게 되죠? 요게 요렇게 탁 붙어주겠죠. 붙어서 요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전원이 요렇게 통과하면서 레드램프도 어떻게 되죠? 온 하게 되겠구나. 자, 그래서 답은 나왔죠. 토글 스위치를 온 시키게 되면 부저 온, 레드램프 온 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요 상태에서 다시 토글 스위치를 오프 시키게 되면 접점이 열려버리니까 MC 오프, 부저 오프, 레드램프 A 접점 열리니까 오프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 지금 문제에서는 요 붙어 있는 상태를 물어봤으니 답은 뭡니까? 부저 온, 레드램프 온 요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보기의 회로도와 알맞은 영상을 찾으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두 가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회로도를 이렇게 하나를 줬죠. 그래서 요 회로도와 문제의 요 회로도와 알맞은 영상을 찾아 쓰시오 라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가와 나 이렇게 두 가지 영상 동작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가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차단기를 올리면 레드램프가 점등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레드램프가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린램프가 같이 점등이 되는 형태죠. 그리고 뭐 이후에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리셋되는 거니까 최초의 상태 그린 램프는 꺼지고 레드 램프가 점등된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번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린 램프의 동작과 상관없이 레드 램프는 계속 켜진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차단기를 올렸을 때 레드 램프가 점등되는 건 똑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레드 램프는 이번에 꺼지죠. 레드 램프가 꺼지고 그린 램프가 점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원래 상태 레드 램프가 켜지고 그린 램프가 꺼진 상태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 뭡니까? 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레드 램프가 계속 점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나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린 램프가 동작할 때 레드 램프 꺼지고 다시 그린 램프가 소등할 때 레드 램프는 켜져 있다라는 게 요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드 램프가 계속 켜져 있냐 안 켜져 있냐 이건데, 그럼 뭐 간단하게 해동만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 회로도입니다. 요 회로도. 요 회로도에서 최초의 차단기를 탁 올리게 되면 자, 밑에 아웃라인, 위쪽에 인라인이라고 했을 때 자, 아웃라인 쪽에 전원이 쭉 들어와서 공급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위에는 자, 접점 위에까지 어쨌든 전원이 이렇게 들어와 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PBS1은 A 접점이니까 못 들어가고 MC도 A 접점이니까 통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 위에까지만 들어와 있을 거고 자, 그린램프 위에 MC도 A 접점이니까 전원이 공급되지 못해요. 자, 근데 요 MC는 B 접점이기 때문에 전원이 이렇게 통해서 최초 차단기로 올렸을 때는 레드램프가 점등된다, 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요게 뭡니까? 처음에 차단기로 올린 상태. 그래서 가든 나든 최초의 차단기로 올렸을 때는 어쨌든 레드램프가 점등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녹색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이 중요한 거겠죠. 자, 녹색 버튼. 자, 근데 보세요. 우리 앞에 1번 문제에서는 토글 스위치였기 때문에 요 자기유지 접점 MC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PBS이기 때문에 자기유지 접점 MCA 접점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잘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자, 어쨌든 요 상태에서 이제 PBS1 녹색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그럼 요 A 접점이 붙겠죠. 자, 이건 손으로 눌렀을 때입니다. 누르고 있을 때 전원이 이렇게 통해요. 요거 B 접점이니까 또 통할 수 있어요. 그럼 MC가 ON 되겠죠. 그러면 MC와 관련된 접점들이 움직입니다. A 접점은 요렇게 붙어 유지되고 요것도 A 접점이니까 붙어 유지되고 자, 요건 B 접점이니까 떨어져서 유지가 돼 버려요. 자, 그리고 요거 MC A 접점이 붙어 유지되기 때문에 전원이 이쪽으로 또 통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PBS1을 눌렀다가 떼더라도 손을 다시 떼더라도 이렇게 떼더라도 동작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쪽 접점들을 봅니다. MCA 접점이 붙었죠. 붙어서 통하니까 그린램프는 ON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드램프 어떻게 되느냐. 자, MC-B 접점이 열렸어요. 그럼 전원이 어떻게 돼? 차단돼 버리지. 그럼 밑에 전원이 끊긴단 말이야. 그러니 레드램프 어떻게 됩니까? 오프 돼버려. 자, 답 나왔죠? 뭡니까? 자, PBS 녹색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한다고요? MC가 점등되면서 MC가 ON 하면서 A 접점 붙고 B 접점 떨어져 버리니까 그린램프는 점등되지만 레드램프는 소등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린램프 켜지면서 레드램프 꺼지는 회로가 영상이 나중 뭐였습니까? 나번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나번 영상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가번 영상으로 바꾸고 싶다면 회로를 어떻게 수정하면 되냐? 요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MC B 접점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가번 회로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번 회로로 만들려면 요 접점을 없애버리면 돼요. 이렇게. 없애버리면 돼. 그럼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 원래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MC A 접점 떨어져 있고 A 접점 떨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접점이 없는 겁니다. 없는 상태에서 다시 동작을 시킬 거예요. 자, 가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가회로가 되고요. 자, 영상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처음에 차단기를 올렸을 때 아웃라인 쪽에 전원이 다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인라인 쪽에 전원이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통하니까 어쨌든 레드램프 ON 합니다. 이거는 가 영상이나 나 영상이나 같은 겁니다. 자꾸 회로라고 하는 습관이 돼서 가 영상이나 나 영상이나 똑같습니다. 차단기 올렸을 때 레드램프 ON 하는 거는. 그럼 이제 동작 상태 보려면 PBS1 녹색 버튼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요 A 접점을 딱 눌러주게 되면 전원이 통하고 MC ON하고 A 접점 붙죠. 자기유지 됩니다. 손 떼도 됩니다. 이렇게 손 떼도 돼요. 이렇게 자기유지 되고 자, 여기 MCA 붙겠죠. 그럼 전원 통하면서 그린램프 ON 됩니다. 근데 레드램프 어때요? 여기 아무런 접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전원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자, 뭐에 관계없이 그린램프가 켜지든가 꺼지든가 난 모르겠다. 레드램프는 계속 켜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가번 영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점, 비접점이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문제에서 묻는 거는 여기에 MC 비접점이 있는 거를 묻는 거니까 요 2번 문제의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나번 영상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달거리가 길고 소음이 작은 치출구로 주로 음악실이나 영화관, 연극 연습실, 방송국 등에 사용된다. 해당 치출구를 다음 영상의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실제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보기 4가지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치출구들을 총 4가지를 보여주고 이 중에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치출구를 찾아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4번으로 줄 수도 있고요. 2번 문제와 같이 가, 나, 다라 뭐 요런 식으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알려드리게 되면은 가번 치출구 같은 경우는 캄 라인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번 치출구는 노즐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번 같은 경우는 펜형 치출구였죠. 그 다음에 라번 같은 경우는 배인 격자형인데 요게 이제 형식에 따라서 그릴형도 될 수 있고 유니버설형도 될 수 있고 레지스터도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 영상 쭉 시청해 오신 분들은 쉽게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보기에서 보여주는 치출구들은 이전에 모두 다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형태만 보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치출구의 특징을 준 거죠.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도달거리가 길고 소음이 작은 치출구래요. 그럼 사실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치출구는 충류형 치출구 중에 노즐형 치출구였어요. 그리고 사용처도 나왔죠. 음악실이나 영화관, 연극 연습실, 그리고 방송국 등에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노즐형 치출구는 나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는데 뭐 요 특징 나온 김에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정리를 드리면 자, 그래서 이 노즐형 치출구는 충류형으로 구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치출구 구분을 크게 했을 때는 충류형과 확산형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외에는 뭐 기타 또는 뭐 특수형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공존행동 관련 문제에서는 충류형과 확산형 크게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노즐형은 충류형 치출구에 속하는 거고, 자, 이 하위 구분에 노즐형이 있는 거죠. 노즐형 치출구. 그러면 이 노즐형 치출구의 여러분들 특징 2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은 여기 문제에서 줬잖아요. 도달거리가 길다. 자, 또 한 가지가 뭐죠? 소음이 작다. 자, 그래서 요 2가지 특징을 딱 기억을 하시면 노즐형 치출구 나오면은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노즐형 치출구는 충류형이기 때문에 충류형 뭐예요? 축 형태로 쫙 쏴주는 거잖아요. 직선 형태로 쫙 쏴주는 거란 말이야. 뭐 옆에서 쏘든 위에서 쏘든 어쨌든 직선 형태로 쫙 쏴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확산형이면 어떻게 돼요? 퍼지는 거죠. 이렇게 쫙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확산형이랑 충류형을 비교했을 때 멀리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충류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충류형이니까 도달거리가 길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노즐형뿐만 아니라 충류형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소음이 작다. 요거는 노즐형 자체의 특징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노즐형 치출구는 소음이 작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면 안 좋은 곳에 많이 쓰겠죠. 그런 곳이 어디예요? 뭐 음악실 또는 뭐 음악 연습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런 음악실이나 영화관, 연극 연습실, 방송국 등에서는 뭐예요? 소음이 발생하면 안 좋잖아요. 녹화도 해야 되고 뭐 음악 같은 거 이제 막 그 녹음도 하고 이럴 때는 소음이 발생하면 안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촬영하는데 보통 보면 저는 방음 부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그 방음 시공하는 영상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방 전체에 방음지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소음이 작은 곳에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문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도달거리가 길고 충류형이니까 그 다음에 소음이 작은 치출구. 소음이 작다. 자체 특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음악실이나 영화관, 연극 연습실, 방송국 등에 쓰인다. 그럼 뭐예요?
노즐형 치출구가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 4가지 중에 노즐형 치출구 찾는 거는 여러분들 눈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는 거고, 이 나번 치출구는 노즐형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뭐 사용처가 여기서는 연극연습실, 방송국 뭐 등 요렇게 나오는데, 그 외에 뭐 공장, 로비 요런데 넓은 곳에 많이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충유용은 멀리 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공장 같은 경우는 꼭 이제 소음이 작은 곳에 쓰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노즐용은 소음이 작은 곳에 쓰는 게 용이하다, 요렇게 봐주시는 게 좋겠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치출구 문제 보기 4가지 보여드렸는데, 이전에 우리가 다 봤던 거예요. 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기능사든 산업기사는 상관없어요. 중복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능사, 산업기사 뭘 보시든지, 기능사 시험을 보시든 산업기사 시험을 보시든 다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 치출구들 다 나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가번은 캅라인형, 나번은 노즐형, 그리고 다번은 펜형 치출구, 라번은 배인 격자형이다. 꼭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문제의 답은 뭡니까? 노즐형 치출구이기 때문에 답은 나번이 되겠더라 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과 그 용도를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에 나오는 그 부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영상이 없어서 사진으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계기용 변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게도 우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을 보시고 최대한 비슷하게 촬영해서 보내준 거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CT 또는 뭐 계기용 변류기 이렇게 부르는데, 가능하면 계기용 변류기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용도 같은 경우는 1차 측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하는 장치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영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영상으로 또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 사용처에 이제 전류가 들어옵니다. 전기 내부에 이제 전류가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한전에서 보내주는 이제 전신주를 타고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서 1차 전류라고 하는데, 요게 1차 측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전류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1차 측 전류는 뭐 예를 들어 한 1000A 들어올 수도 있고 10,000A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엄청나게 큰 전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용처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리고 뭐 이제 어디에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큰 전류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런 큰 전류들이 실제 계기에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계기들이 망가져 버리겠죠. 그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변류해 줘야 되는데 전류를 변환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변류기를 딱 설치를 해가지고 요렇게 2차 측으로 뺍니다. 자, 이때 2차 측에 보통 보면 암페어미터, 그래서 전류계를 연결합니다. 뭐 암페어미터 연결할 수도 있고, 뭐 OCR이라고 해서 과전류 계전기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류에 관련된 계기들이 딱 설치가 된다면 요 2차 측 전류를 보통 한 5A 정도의 소전류로 변환을 시켜줘요.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런 큰 전류들, 뭐 이제 제가 좀 오버해서 쓰긴 했습니다. 1000A, 10,000A 좀 제가 오버해서 쓰긴 했는데, 어쨌든 큰 전류가 들어왔을 때 요런 계측기류에 바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손상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변류기를 딱 설치해서 1차 측 전류를 소전류 한 5A 정도로 바꿔서 계측기계, 계기로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계측기계 그 외의 기계에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런 변류기, 요런 거를 CT라고 하는데, 계기에 쓴다라고 해서 계기용 변류기.
자, 요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줄여서 CT라고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 답을 작성하실 때는 계기용 별유기로 써달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4번 문제 답은 명칭 같은 경우는 계기용 별유기가 되고요. 그리고 용도 같은 경우에는 1차 측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하는 장치. 그래서 1차 측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하는 장치.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배관 이음의 정면도를 도시기호로 그리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의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보 내용들 제가 댓글들 이렇게 많이 보는데 쌤 이거 처음 나오는 문제인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런 분들은 기능사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실기 보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능사 산업기사 가릴 거 없이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20년도 4회차 기능사 문제에 나왔습니다. 7번 문제로 나왔어요. 제가 보고난 문제 기준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산업기사잖아요. 여기 보시면 제3회 산업기사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기사 영상만 보신 분들은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능사 산업기사 가리지 말고 다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도 찾아봐야 되지만 어쨌든 나온다는, 중복돼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해당 영상의 정면도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가 아니고 정면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마지막에 멈췄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배관 도시 그 문제에 나오는 작품들은 막 화면에서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다가 마지막에 딱 멈춥니다. 그리고는 그 멈춘 상태에서 정면도 또는 뭐 평면도 이런 걸 그려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영상 기준에서 제가 정면도를 그려드리면, 자, 여기에서부터 배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엘보를 써서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엘보가 아닙니다. 엘보가 아니고 T가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구멍이 보인단 말이죠. 자, 그래서 도시기호상으로는 정면도로 봤을 때는 엘보 도시기호나 T의 도시기호나 이렇게 똑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T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부분에 엘보를 썼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도 엘보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정면도를 그리게 되면 요렇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T인지 엘보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요런 단면도만 보고는 사실상 그 구조물의 실제적인 모양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투상을 하게 되면 뭐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이런 것들을 같이 그려주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요거는 재미삼아서 혹시나 요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면도 그렸고요. 밑에 그 위에다가 평면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평면도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배관이 이렇게 와서, 자, 요 배관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죠. 평면도가 뭔데? 이 작품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거잖아요. 자, 그러니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여기에 엘보를 써서 배관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게 되니까, 자, 올라오는 배관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 오는 배관입니다. 이렇게 오는 배관, 오는 엘보 이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요 엘보는 위에서 봤을 때 요 엘보의 윗둥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엘보 표시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제가 T라고 했죠. T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배관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평면도. 자, 요 작품을 평면도로 본 거예요. 평면도 뭐라고요? 작품을 놓고 위에서 쳐다본 겁니다. 위에서 쳐다봤을 때는 요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능사에 나왔을 때보다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평면도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요 문제 혹시나 다시 나온다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산업기사만 봤는데요? 이것도 안 됩니다. 자, 어쨌든 5번 문제는 요 정면도를 그리는 문제니까 답은
요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번 문제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가, 나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은 요 해당 문제는 제가 답을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가번 같은 경우는 루버 댐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는 방화 댐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방화 댐퍼 나왔을 때 방화 댐퍼라고 하고 제가 형식은 루버형이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요거를 좀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요 댐퍼에 관해서 좀 포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댐퍼라는 거는 크게 나눴을 때 크게 나눕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던 버터플라이 있죠? 버터플라이 댐퍼. 자, 버터플라이 댐퍼는 요 덕트가 있으면 덕트 내부에 요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이 날개가 꼭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 댐퍼 모양이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때요? 내부에 풍량 또는 풍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 댐퍼라는 게 뭔데요? 덕트 내부에 설치해서 이 공기의 유량을 조절하는 게 댐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루버 댐퍼인데 루버 댐퍼는 조금 이따 정리하고요. 그 외에 또 한 가지 있는 게 스플릿 댐퍼. 요거는 2호에 나올지 모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스플릿 댐퍼는 덕트가 이렇게 있으면 덕트 내부의 공기를 이렇게 분기시키고 싶어요. 다른 방향으로 분기시키고 싶어. 그럼 여기에다가 딱 설치해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요렇게 보내고 요렇게 분기시켜 보내고 요럴 때 쓰는 게 스플릿 댐퍼, 스플릿형 댐퍼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눴을 때 버터플라이 댐퍼, 스플릿 댐퍼, 그리고 지금 나오는 루버 댐퍼가 있어요. 그래서 루버 댐퍼는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 요거를 이제 좀 지워버리고 일단은 크게 나눈 거 기억하세요. 버터플라이 댐퍼, 나비 모양으로 생긴 거, 그 다음 스플릿형 댐퍼, 분기할 때 쓰는 거, 그 다음 루버 댐퍼는 자,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루버 댐퍼는 요 루버 댐퍼를 또 두 가지 큰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평형, 익형이 있고요. 대양 익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덕트가 이렇게 있을 때 평형 익형이란 건 뭐냐면은 요렇게 덕트가 설치되면 덕트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있죠. 이게 문이 아닙니다. 요건 그냥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익형이 뭐냐면은 날개를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어 놨다라는 겁니다. 나누어 놨다. 그래서 여러 개다라고 하면은 익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형이란 소리 뭐냐면은 날개의 방향이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대양 익형은 뭘까? 축이 이렇게 있으면 날개가 여러 개인데 자, 대양이기 때문에 방향이 지그재그 반대 방향이라는 소리예요. 날개 방향이 서로 다를 때를 대양 익형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에 돌아가서 가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날개가 지그재그로 돼 있죠. 그럼 엄밀히 따지면 루버 댐퍼인데 대양 익형 루버 댐퍼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일반적인 댐퍼 같은 경우는 그 나번에 보시면 방화 댐퍼와 다르게 퓨즈가 없어요. 퓨즈가 없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댐퍼만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는 루버 댐퍼라고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수동형 손잡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퓨즈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번 같은 경우는 루버 형식이긴 한데 퓨즈가 있기 때문에 방화 댐퍼가 좀 더 정확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자, 가번 같은 경우에는 루버 댐퍼죠. 루버 댐퍼 형식을 쓰게 되면은 대향 익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방화 댐퍼예요. 방화 댐퍼. 그리고 형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루버형.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헷갈릴 수 있죠. 정확하게 적어드리면 이렇게 적는 건데 이렇게 적어버리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쌤 그렇게 따지면 가도 루버 댐퍼, 나도 루버 댐퍼 아닙니까? 뭐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뭐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실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뭘까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감독관 분들이 요구하는 답은 뭘까요? 당연히 가는 루버 댐퍼, 나는 방아 댐퍼라는 게 감독관들이 원하는 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거 가번, 나번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 낼 필요가 없죠. 둘 다 루버 댐퍼라는 답을 쓸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다고 무조건 답이다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부분 점수 받을 수는 있겠죠. 방아 댐퍼 대신에 나번은 루버 댐퍼 이렇게 쓴다면 부분 점수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감독관 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 저를 기준입니다. 제가 보기에 좀 더 답으로 여길 수 있는 거는 요렇게 구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6번 문제 가번과 나번의 답을 뒤에 형식까지 적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알긴 알지만 이 적어드리면 더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번은 그냥 말 그대로 익형 댐퍼입니다. 여러 가지 날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 익형 댐퍼를 묶어서 루버 댐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번은 루버 댐퍼라고 적고요. 그 다음 나번은 퓨즈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퓨즈의 역할이 훨씬 더 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방아 댐퍼입니다. 퓨즈가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녹아서 이 댐퍼를 차단시켜 주니까. 그래서 방아 댐퍼의 역할이 뭡니까? 화재 시 화재면이 번지는 거를 차단해서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방화문하고 똑같습니다. 방화문이 어때요? 화재가 발생하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피난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화재가 번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하면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막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우리 화재 발생하는 영화들 보면은 삐삐삐삐 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탈출하는 사람들 방화문 닫히기 전에 탈출하러 막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화 댐퍼라는 것도 마찬가지. 화재가 발생하면 이 댐퍼를 닫아가지고 화재가 다른 곳으로 번지는 걸 막기 때문에 퓨즈가 녹아서 댐퍼를 탁 닫아주는 겁니다. 그러니 주된 역할이 방화가 되는 거죠. 방화 댐퍼.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번 장치의 명칭은 루버 댐퍼, 나번 장치의 명칭은 방아 댐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이번 문제도 이전에 꽤나 많이 출제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보여주는 장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장치는 뭐였습니까? 흡수식 냉동장치, 흡수식 냉온수기 뭐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요 하단부를 확대해서 마지막에 어떤 장치를 보여줘요? 요 장치의 명칭이 뭐였습니까? 추기 회수장치라고 했습니다. 그걸 뭐 다른 말로는 진공 펌프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답 적어 주실 때는 가능하면 추기 회수장치 이렇게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할은 뭡니까? 진공 펌프이기 때문에 장치 내부를 진공시킨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7번 문제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나오는 부품의 명칭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돼 있고요. 갈로 안에 보니까 부품의 규격은 무시한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 되니까 자, 순서대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첫 번째 90도 엘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싱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캡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45도 엘보.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이번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자, 이게 필터 드라이어냐 아니면 체크밸브냐 이렇게 논란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 확인 결과 뭐 그렇다고 제가 정말 답을 직접 본 건 아닌데 최종 정보들을 취합해 본 결과 요 부품의 명칭은 체크밸브가 맞습니다. 그래서 취합해 본 결과 제가 보기에는 체크밸브가 맞다라는 소리고요.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요 체크밸브 내부까지 보여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부의 모습을 보아하니 체크밸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만 보고 어떻게 아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전에 요 문제 자체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요렇게 생긴 필터 드라이어도 있어요.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꼭 고구마 같이 생겨가지고 바깥에 라벨이 붙어 있지 않다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고요. 그 내부를 봐야지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밸브 같은 경우는 내부를 보여줬을 때 내부에 이제 역류 방지를 위해서 구멍 내부에 핀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는데 이번에 제보해 주신 우리 수험자분들은 직접 보셨으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체크 밸브 내부에 꼭 노즐 같이 생긴 또 어떻게 보면 핀 같이 생긴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흐르게 할 수 있는 그 노즐 구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터처럼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필터처럼 생긴 부분. 그래서 망처럼 생긴 부분이 또 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노즐 이런 것들이 보일 거고요. 그 만약에 드라이어다. 필터 드라이어다. 그래서 필터 드라이어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텐데 필터 드라이어 같은 경우는 역할이 뭡니까? 냉동장치 내부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거죠. H2O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왜? 수분이 있으면은 만약 프레온 냉동장치 같으면 심각한데 프레온 냉동장치는 어떻게 돼요? 산을 생성해서 동관을 부식시킵니다. 그 동가루가 석출돼서 그런 게 이제 연마된 부분에 들러붙기도 하고 그런 거 이제 동석출 뭐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뭐 요런 수분이 팽창 밸브에 가서 동결 폐쇄를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터 드라이어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필터 드라이어 내부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필터, 여과망이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겠지만 내부에 뭐가 있습니까?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제, 흡습제 이런 것들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뭐 실리카겔이라든가 기타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물질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부를 보여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부를 딱 보니까 이런 알갱이들이 들어있어. 그럼 뭐죠? 필터 드라이어가 된다. 라는 겁니다. 즉, 요런 흡수제, 물질들이 들어있다면 필터 드라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외부 모습은 비슷하니까. 그리고 내부에 뭐 필터와 노즐 등이 보인다면 체크 밸브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보들을 쫙 취합을 해보니까 필터와 노즐이 보였다라는 제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 드라이어일 확률은 엄청나게 낮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장치의 명칭은 체크 밸브가 되는 것이고 자, 체크 밸브라고 이제 명칭을 정했기 때문에 역할은 나왔죠.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정리해 뒀듯이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역류를 방지한다. 그래서 체크 밸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역류 방지 밸브.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9번 문제 답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부품의 명칭은 체크 밸브. 자, 그리고 역할은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여 역류를 방지한다.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요 장치도 앞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내부의 밸브판이 버터플라이,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댐퍼에서도 또 똑같은 내용이 나왔었는데 요 형태에 따라서 이름이 붙기 때문에 댐퍼에서도 버터플라이 댐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밸브 종류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버터플라이 밸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0번 문제 요 장치의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버터플라이 밸브가 되겠더라.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다음 영상의 부품 명칭 가와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 나의 사용 목적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요 공존행동 동영상 문제
제가 복원 시작하고 초창기에 나왔던 문제 중 하나인데, 우선은 가 부품의 명칭부터 알려드리면, 가 부품 뭡니까? 해당 부품 전체를 이렇게 테두리 쳤죠.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부품의 명칭은 고저압 차단 스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고저압 스위치 또는 뭐 고저압 차단 스위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압 스위치와 저압 스위치를 결합한 형태의 그 차압 스위치다라는 건데, 일단 부품 명칭은 고저압 스위치가 맞는데 나 부분이 가리키는 그 부분, 그래서 고저압 차단 스위치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어떤 버튼이에요. 버튼. 그래서 요 버튼의 명칭은 이전에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수동 복귀 버튼 또는 영어로 하게 되면 리셋 버튼이 됩니다. 가능하면 수동 복귀 버튼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요 수동 복귀 버튼의 사용 목적을 써라, 요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알려드리면 일단은 요 가번 명칭은 고저압 차단 스위치 또는 뭐 고저압 스위치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에 나오는 부속의 그 역할입니다. 명칭은 일단 먼저 적어드리면 수동 복귀 버튼, 명칭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수동 복귀 버튼의 이 사용 목적을 써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동 복귀 버튼의 사용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 고저압 차단 스위치의 역할을 먼저 알려드리면, 고저압 차단 스위치라는 거는 로우 프레셔 스위치와 하이 프레셔 스위치, 저압과 고압 스위치를 연결해 놓은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압 압력을 3kg per 제곱센치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고압의 압력을 13kg per 제곱센치로 설정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 사이에 눈금은 몇 개가 있습니까? 13 빼기 3 하니까 총 10개가 있습니다. 즉 차압이 10kg per 제곱센치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로프레셔 스위치 3kg, HPS 13kg로 설정하면 이 사용 압력, 즉 상용 압력이, 해당 냉동장치의 상용 압력은 3kg보다는 높게 13kg보다는 낮을 때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즉 이 가운데 압력이 뭐예요? 상용 압력이 됩니다. 상용 압력이 뭡니까? 상용 상태의 압력. 그래서 평상시에 안전한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차압이 낮은 경우는 어때요? 안전한 겁니다. 왜? 요 안에서 지금 압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차압이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 13kg가 되든 15kg가 되든 그 말은 뭡니까? 이 고압이 올라갔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저압이 더 떨어졌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상용 압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다. 그렇게 되면 이 고압 차단 스위치가 동작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고압 이게 너무 높아졌다. 그러면 하이 프레셔 스위치가 작동해서 압축기를 끊어버릴 거고요. 이 고저압 스위치를 묶어 놓은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저압이 너무 떨어졌다. 그럼 로 프레셔 스위치가 동작해서 이 끊어버릴 겁니다. 어쨌든 요 두 개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차압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고, 즉 이 10kg보다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차압이 넘어갔으니까 이때 고저압 차단 스위치가 동작해서 압축기를 끊어버려요. 냉동장치를 정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이상 원인을 밝혀내야 되죠.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하고 이상 원인을 밝혀내고 나서 압축기를 동작시켜야 돼요. 근데 운전자가 이걸 조치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동작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동 복귀 버튼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즉 운전자가 먼저 점검해서 이상 상태를 정상 상태로 되돌려 놓고 점검해서 이제 정상 상태로 고쳤어요. 그러면 수동 복귀 버튼을 누르고서 동작시켜라, 이 뜻입니다. 수동 복귀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절대로 동작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버튼의 역할이 없다면, 예를 들어 차압이 넘어갔는데 압축기 꺼지겠죠. 다시 조금 있다가 차압이 다시 되돌아오면, 꺼져 있기 때문에 압력은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 상태를 제거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압축기가 동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수동 복귀 버튼이 고저압 차단 스위치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수동 복귀 버튼의 역할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나번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의 기능, 사용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 쭉 읽어봅니다. 고저압 스위치의 설정 압력을 초과한 경우 자동 제어 회로에 의해 커트아웃되고 이 꺼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차압이 벗어났을 때 꺼진다. 압축기가 정지되어 냉동장치의 위험을 방지한다. 이때 아무런 조치 없이 냉동장치의 압력이 정상 상태로 돌아가 자동 제어에 의해 다시 운전한다면, 즉 수동 복귀 버튼의 역할이 없다면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커트아웃 후에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냉동장치의 이상 현상을 점검해 조치하고 다시 수동 복귀 버튼을, 자, 요 놈을 눌러서 고저압 스위치를 리셋시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용 목적,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편의에 맞게 간추려 쓰셔도 돼요. 제가 적어 놓은 거는 정말 풀로 이렇게 적어 둔 거고, 만약에 간추려 쓰신다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내용 있잖아요. 커트아웃 후에는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냉동장치의 이상 현상을 점검해 조치하고 다시 수동 복귀 버튼을 눌러 고저압 스위치를 리셋시켜 사용하게 된다. 이게 주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고저압 스위치 동작 시, 자, 요게 동작했을 때입니다. 고저압 스위치 차단 스위치가 이게 동작했다라는 건 압축기 지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저압 차단 스위치 동작 시, 그 다음 내용 적으면 됩니다. 냉동장치의 이상현상을 점검해 조치하고 다시 수동복귀 버튼을 눌러 고저압 스위치를 리셋시켜 사용하게 된다. 요 정도만 적어주셔도 감독관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요 내용을 인지를 하고 쓴 거구나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 꽤나 까다로운 문제였죠. 1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품 명칭은 고저압 스위치 또는 고저압 차단 스위치가 되는 거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의 기능. 자, 기능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 정리해서 적으시면 되고, 만약에 명칭을 물어봤다 그러면 수동 복귀 버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다음 영상에 나오는 장치의 명칭과 특징을 두 가지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 문제도 꽤나 자주 출제가 되는데, 명칭은 이전에 많이 물어봤었는데 특징을 물어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명칭은 뭐였습니까? 터보 냉동기. 그래서 장치의 명칭, 어떤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냉동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압축기를 물어봤다 그러면 원심식 압축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장치의 명칭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명칭은 터보 냉동기 또는 원심식 냉동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럼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 터보 냉동기, 원심식 냉동기의 특징 제가 여러분들 쓰시기 좋게끔 두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 수명이 길고 대용량 냉동장치 및 공기조화에 적합하다. 그래서 수명이 길고 대용량이 유리한 겁니다. 대용량. 장치가 커질수록 이 터보 냉동장치를 활용하기에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수명이 길고 대용량 크게 쓸 때 대용량 냉동장치 및 공기조화기에 적합하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요, 요거를 소형 장치로 만들게 되면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소용량으로 제작하게 되면 오히려 설치비가 비싸다라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만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적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세요. 수명이 길다, 일단 오래 쓸 수 있다. 그리고 대용량 장치로 쓸 수 있다. 크게 할 때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예요. 커질수록 좋은 거예요, 이 터보 냉동기는. 그래서 수명이 길고 대용량 냉동장치 및 공기조화기에 적합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용량 제어 및 정밀 제어가 용이하다. 자체적으로 원심식 압축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RPM 조정이 용이하고요. 그로 인해 정밀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 제어 및 정밀 제어가 용이하다.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명칭은 터보 냉동기고 특징은 수명이 길고 대용량 냉동장치 및 공기조화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용량 제어 및 정밀 제어가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회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시험 보시고 우리 카페 오셔서 많은 정보 제보해 주시고 있는 수많은 수험자분들, 회원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만들어서 뭐 영상을 촬영한다든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